네, 세 번째 강의하셨던 머신러닝에 대한 복습을 한번 다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머신러닝 중에서 디시전 트리, 알프, 랜덤 포레스트, 서포트 벡터 머신, 뉴럴 네트워크, 플러스 알파 내용들이 진행될 거고요. 얘네들을 어디에 쓸 거냐면 얘네들을 이용해서 오늘 하고자 하는 과제는 이거예요. 건축행위가 발생할 치를 예측하고 싶은데 실제 이 필지에서 앞으로 건축행위가 발생을 할지 안 할지를 예측하는 거죠. 실제 미발생이 되거나 혹은 발생 예측이 성공을 해서 이 필지에서는 건축행위가 일어날 것이다. 이런 것들 이렇게 발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필지에 대한 발생 행위 건축행위 발생 예보에 대한 데이터 아세트를 구성을 해야겠죠. 데이터 아세트 구성을 하고 얘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모델들을 리스트 폐계의 모형이나 의사일정 나무나 랜덤 포레스트 이런 애들을 가지고 작업을 해야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처음에 훈련 데이터셋 구성하는 파트 하나, 데이터 분할하는 파트 하나, 모델 구축하는 파트 하나, 모델 평가하는 파트 하나. 그래서 크게 네 가지 파트로 나누어서 프로세스가 진행이 됩니다. 훈련 데이터셋을 구축하는 부분에서 데이터는 선생님이 다 작업을 해오셨기 때문에 보시면은 훈련 데이터셋은 이 건축 행위의 요인들을 쭉 해서 이게 항목이 몇 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데이터들을 다 구성한 실제 데이터들을 구성을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건축 행위 발생 여부를 가지고 일으키는 작업들을 예측하는 모신러닝을 수행을 하겠습니다. R 소스 코드는 주신 데이터 중에서 머신러닝이라는 소스 코드가 있는데 그거를 제가 이제 약간 주석을 좀 달았어요. 주석을 좀 달아가지고 나중에 알아볼 수 있도록 주석을 좀 달아서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이 관악 ML셋이라는 오메가짜리 이 데이터가 선생님이 이제 프로젝트 하면서 했던 데이터 중에서 일부 데이터를 추려서 작업을 해 오신, 그러니까 데이터를 저장해 놓으신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분석 환경 전체 시작을 처음에 하면은 일단 여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고요. 디렉터리를 위크 3주차 에서 프랙티스 연습 데이터 연습 사이트를 만들어서 작업할게요. 그래서 뒤에다가 데이터를 만들고 워킹 디렉터리는 3주차 프랙티스다. 3주차 프랙티스에다가 필요한 데이터 이만 있으면 되나? 얘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복사해서 3주차 프로젝트에다가 데이터를 넣어놨고요. 이제 여기서 쓰는 패키지들이 여러 개를 쓰는데 일단 이 과정에서 훈련 데이터 세트하는 과정에서 캐럿 패키지 데이터 분할하는 과정에서 캐럿 그리고 이 데이터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딜플라이어 알파트는 머신러닝 디시전 트리였나?
할 때 쓰는 것 같고요. 랜덤 포레스트, 커널, 엠넷 이런 것들을 중간중간에 다 하게 되는데요. 일단 라이브러리를 쭉 로드를 다 시킬게요.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쭉 다운로드를 시킵니다. 이게 안 나오는데 이거 뒤에 뭐 나올 것 같아요. URL 안 나오는 부분들 말씀을 하셨는데 까먹었네요. 데이터 읽어드리기 및 구조 파악하는 부분입니다. 로드, 관악 로드 데이터. 그러면은 39,937개의 객체에 57개의 변수들로 구성되어 있는 데이터셋 PNU 앞에 Y, EQ13 일단 설명하기 위한 목록을 컬럼 목록을 쭉 적어 놓으신 것 같고 PNU 그리드 네임 이 그리드를 500m 그리드로 만드셨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구수, 시공구 코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인자들을 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고 이걸 좀 확인하기 위해서 스트럭처 ST 스트럭처 관악도 넷을 보면 PNU가 있고 캐릭터로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TOT OACD라는 게 있고 캐릭터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그리드 M은 캐릭터이고 이렇게 있고 인구수는 누메릭 숫자고 권역 보드는 팩터로서 5개 레벨 그러니까 5개의 이제 항목들이 있어서 도심권, 강남구 이렇게 되어 있어서 1, 2, 3쪽으로 되어 있고 시군구는 25개가 있어서 25개 중에서 강남구, 강동구 서울에 있는 시군구겠죠. 대지 면적은 누메릭 숫자로 되어 있고 과속될지 아이가 인지 아닌지 투웹에서 인지 아닌지를 선택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애들이 이렇게 항목들이 있고 이런 식으로 데이터셋이 구성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개발하면 효과 건축행위 발생이고 마지막에 이 부분이죠. 발생 미발생이 그 통계에서 따지면은 독립변수 뭐 빼기식 같은 데서 우리가 리그레이션 할 때 건축행위가 종속변수가 되는 거죠. 나머지 애들이 독립변수가 되고 이 중에서 변수로서 작용하지 않는 애들이 이렇게 있어요. PNU 같은 경우는 그냥 번호기 때문에 어떤 통계적인 변화량을 계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애들을 빼는 작업들을 좀 아까 나중에 하게 됩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네임에서 데이터 컬럼 구성을 확인을 하는 작업입니다. 네임이라고 누르면 앞에 이 위에 이렇게 쭉 나와 있던 애들을 요 화면 필드에 보여줍니다. 아, 얘네들이 1번부터 3번까지 4번부터는 이렇게 되어 있다 라는 확인을 하고 기계학습에서 필요 없는 게 PNU, TOT, OACD 코드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드 네임 이거는 단순히 얘네를 지칭하는 번호들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앞에 있는 이 모든 애들은 다 로는 살리고 컬럼 중에서 네 번째에서 다시 55번째 컬럼까지만 가져다가 새로운 크린이라는 데이터를 구성한다. 여기서부터 네 번째부터 55번 뒤에는 빼나요? 아, 건축행위 발생 여부는 빼나요? 이게 55번까지죠. 이 뒤에 있는 용도 전환하고 코드명 얘네 두 개는 빼고 55번까지 크린 데이터를 구성을 합니다. 그러면 크린은 쉬운 두 개의 변수 설정돼서 있고 로우 행은 39,000개의 행을 가지는
데이터가 만들어졌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앞에 베리어블들 되어 있는 얘네들을 숫자로 1번부터 5번까지, 1번부터 39,000번까지 바꿔주는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로 크림 한번 보면 로 네임을 크림 데이터에 아직 안 바뀌었네. 개수를 반환해서 다시 한번 얘를 열어볼게요. 그러면 네, 이렇게 1부터 숫자로 이렇게 바뀌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이 작업을 했습니다. 이제 데이터를 불러와서 1번부터 몇 번까지 로우하고 그리고 컬럼에 쉬운 두 개 컬럼으로 만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건축 항의 발생 여부를 마지막 컬럼으로 지정을 해놨죠. 이 중에서 훈련용 자료 트레이닝하고자 하는 거와 이 부분이죠. 데이터를 분할하는 이 작업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앞에서 라이브러리를 캐럿 패키지하고 뉴플라이어를 읽어왔으니까 테스트 IDX라는 건축행위 발생 여부 열의 구성 비율을 유지하면서 30%를 리셋 블레인 기록을 한 것을 이제 ID true false 몇 번 true인 애들만 30%에 해당하는 애들만 인덱스 값을 가져다가 가져와라. 그러면은 11,982개 테스트 IDX를 이렇게 가져서 14, 60, 21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일단 건축행위 발생 여부가 됐다 안 됐다 그 중에서 된 애들 중에 30%, 안 된 애들 중에 30% 이렇게 같은 비율로 뽑았겠죠. 테스트를 구성을 했고 데이터셋에서 테스트 IDX에 해당하는 이제 이 중에서 요 번호들에 해당하는 애들을 가져다가 GA 테스트라고 하는 데이터를 구성합니다. GA 테스트는 11,982개 샘플링 된 애들 매치를 시키는 거예요. 인덱스가 맞는 애들 그 번호에 해당하는 14, 60 해당하는 애들을 이렇게 가져다 14, 60 해당하는 값들 그대로 가져다 붙이는 거죠. 이렇게 인덱스가 됐고 트레이는 마이너스 테스트 인덱스 요거 뺀 나머지 애들만 가져다가 훈련용 데이터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훈련용 데이터는 27,955개가 됐죠. 이 두 개 합치면은 여기 밑에 관악구 크린이 되는 거예요. 개수, GA 테스트의 개수 11,982개 나오겠죠. N은 11,982개 그대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건축행위 발생 여부 열의 구성을 테이블로 만들고, 그쵸? 테이블로 만들고, 그것이 프로필 테이블로 만들어서 구성 비율을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좀 보겠다는 거죠. 건축행위 발생 여부 테이블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발생한 비율, 테이블을 그러면은 숫자 개수로 이제 나오고, 이 개수가 나온 애들을 다시 퍼센트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파트, 이 한 구성 파트가 0.76293이 0.23 두 개 합치면 1이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서 30% 발생과 미발생의 비율이 대충 랜덤 샘플링 하긴 했지만 이 캐럿 패키지가 나눠준 게 잘 나눠줬네. 트레이닝 데이터 개발행위 발생 여부에서 그게 아니구나. 이 건축행위 발생 여부가 여기서는 발생 미발생이 있는데 테스트에서는 얼마 똑같은 비율, 거의 똑같은 비율로, 그리고 트레인에서는 얼마 거의 이렇게 똑같은 비율로 이 캐럿이 잘 나누어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성 비율을 한번 하려고 데이터가 이제 잘 나눠졌으니까 이 부분까지 진행을 했어요. 모델을 수행하는 부분입니다. 로지스틱 리뷰에서 머신러닝을 수행하는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첫 번째로 의사결정, 나무,
패키지, 필요한 패키지는 이 패키지 필요로 하고, 방법은 알파트라는 요 함수에 as 포뮬러 건축행위 발생 여부를 종속 변수로 가지고 나머지 모든 이 데이터, GA 트레인 가지고 있는 나머지 모든 데이터들을 독립 변수로 하는 그런 의사결정 나무를 해라. 데이터는 GA 트레인 데이터를 이용해서 한 다음에 DT 모델이라는 것에다가 의사결정 나무한 결과를 집어넣어라. 이렇게 해서 모델을 돌립니다. 이렇게 금방 만들어졌고, DT 모델에 있는 CP 테이블이라는 걸 한번 보려고 해요.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 CP 테이블이 에러율, 그리고 이런 의사결정 나무를 확인하고 얘를 그려주는 알파트라는 이렇게 직가 행위 변경에 건축 행위가 미발생한 애의 직가의 영향, 종전 역면적의 영향, 종전 노후도 영향, 이런 영향에 따라서 일단 가장 큰 직가에 따라서 나누고 동종에 나누는 방식, 의사결정 나무에 의한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의사결정 나무로 이렇게 작업을 진행을 하고, 랜덤 포레스트 같은 경우도 랜덤 포레스트 모델이라는 이 함수, 랜덤 포레스트 함수를 불러다가 건축행위 발생 여부를 종속 변수로 하면서 나머지 데이터들을 다 독립 변수로 만들어서 걔를 가지고 데이터 트레이닝을 하는 GA 트레이닝 데이터를 가지고 엔트리는 50번 트리를, 이런 트리를 한 50개를 만드는 거죠. 50번 반복해서 트리를 형성을 해서 만든다. 트리에서 조금 너무 작은 것 같은데 1000개, 2000개 이렇게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이 작업을 한번 시드도 만들어야 되고 약간 뭐 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똑같은 작업을 반복하기 위해서는 시드도 지정을 하고 엔트리 개수 많이 늘리고, 그리고 mtry라고 해서 이 몇 개의 항목들을 가지고 다시 베이징이라고 해서 그 샘플링 해서 행렬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조금 복잡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간단하게 랜덤 포레스트 모델을 돌립니다. 랜덤 포레스트 모델이 간단하게 나왔고요. 이 결과는 나중에 확인을 하게 되는데, 이 랜덤 포레스트를 확인하는 부분들은 수행 결과를 확인하는 부분 뒤에서 한꺼번에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서포트 벡터 머신은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트레인 데이터 중에서 이제 이쪽에 행위점 1행, 매행 1행부터 500행까지, 그리고 27000행에서 27955행까지 요 값 500개, 500개, 한 1000개 정도만 해서 벡터 매신을 돌리고, 열들 52개의 변수들을 그대로 사용하는 템포라는 데이터를 만들었어요. 아마 시간이 오래 걸려서 임의로 만드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 만들고 소프트 벡터 매신을 돌려봅니다. 엄청 빨리 끝났어요. 이렇게 해서 SVM이라는 이 소프트 벡터 머신러닝 수행이 됐고, 이런 것들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꺼번에 디시전 트리, 랜덤 포레스트, SVM, 이제 신경망까지. 신경망은 어떻게 하냐면 mnet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건축행위 발생 여부에 나머지 모든 변수들을 독립 변수로 하면서 요 템프에 해당하는 요 데이터를 끌어다가 쓰고, 사이즈는 6인데 이게 그 히든 레이어죠. 층이 6개를 나타내는 거죠. 이걸 썼는데
그래서 총 6개